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포물선 상승 국면 진입 정점은 내년 가을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은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93,500달러를 기록하며 이 포물선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사이클의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초기 조정은 그 이후에야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현재 사이클의 정점은 약 40주 후인 2025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평균적으로 518일에서 550일 후에 정점을 찍는 패턴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이 500일 패턴도 설명을 드렸어요. 반감기 500일 전이 보통 이제 바닥이고, 반감기가 지나서 500일 후가 보통 이제 정점을 찍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반감기 이후 평균적으로 518일에서 550일 이후에 정점을 찍는 패턴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이런 패턴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언제쯤 이제 정점을 찍겠구나를 대략은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조금 참고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맹목적으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이 정도 왔으면 그래도 고점에 좀 온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이 예상이 되며 이 30일 정도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2025년 가을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 상승 국면은 단기간의 급등이 아니라 약 300일 동안 지속될 긴 여정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93,500달러 정점 후 숨고르기 플랜 B 강세 장서 6만 달러 밑으로 안 떨어져 라는 기사입니다. 스톡2 플로우 모델로 유명한 플랜 B가 이 BTC 비트코인이 200WMA 기준 현재 상대 강도 지수는 74며 2년 실현 가격은 6만 달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2년 실현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 마이클 세일러도 CNBC 인터뷰에서 BTC가 올해 안에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 암호화폐의 미래가 분명해졌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어떠한 리스크도 없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랜 B는 새 데이터로 재구성한 스톡2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향후 5년 동안 최대 4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100시간 SMA에서 반등 추세 저항선 돌파하면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이 상방향 이 100시간 단순 이동 평균에서 반등했고 이 MACD 이동 평균 수렴 발산 막대도 다시 플러스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흐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조정이 잠깐 나오는 듯 했으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조정세가 나와야 될 시점인데 이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매도를 하는 세력보다 이 신규 진입하는 매수 세력들이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금 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위로 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만큼 매수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 차트만으로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ETF 대규모 투자
과거 비판에서 급선회라는 기사인데요. 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공개하면서 이 과거의 회의적 입장에서 큰 전환을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8개 비트코인 ETF에 약 7억 1,8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에 4억 6,1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는 골드만삭스가 2분기 이후 비트코인 ETF 포트폴리오에 71% 증가한 3억 달러를 추가하며 적극적으로 확장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제 드라마틱한 변화냐면요. 과거에 골드만삭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자산 클래스가 아니며 투자 적합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암호화폐에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고객들에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적절한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입장에서 이제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 7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증가세도 굉장히 가파르고 있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이런 투자세에 이제 합류를 하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ETF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2,2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이제 투자은행이나 관련된 은행들의 행보들이 어떻게 바뀔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 투자 규모가 앞으로 늘어나겠구나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예, 기사가 똑같죠. 이제 기관 투자자 57% 암호화폐 투자 확대 계획이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스위스 시그넘은행이 27개국에 거쳐 400명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응답자의 57%가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당장 늘릴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고, 31%가 다음 분기에, 32%는 6개월 이내에 늘릴 계획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점을 찍었을 때 진입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5%의 응답자만이 암호화폐 비중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고, 2%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노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기관 중 44%는 이제 단일 토큰 투자를 고수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반면에 40%는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노출을 투자 전략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ETF 같은 거겠죠. 아무래도 위험이 이제 좀 직접적인 투자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다 명확해진 이제 규제가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긍정적인 시장 심리를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을 언급을 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규제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UDC 2024, 이 글로벌 금융사들 기술보다 고객 경험이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민코인성 해법을 찾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앞으로 돈을 송금하는 시간과 비용이 0이 된다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스테이블코인과 민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민코인에 대해서 조니 프라이 클리어뱅크 책임자는 이 민코인의 성공 사례를 주목했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민코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력적인 토큰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코인이 단시간에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특성을 전통 금융 상품에 접목할 필요성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코인을 이제 그냥 허울뿐이거나 별로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사로잡는 어떤 요인들, 성공 요인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글로벌 커뮤니티를 확산하는 이런 전략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대한 내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중개자 의존도를 낮추며 기존 온라인 뱅킹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권마다 결제 환경과 규제 수준이 상이하다면서 규제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월터 헤서트 팍소스 최고 전략 책임자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실시간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확장이 될지 우리 지금 이제 결제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까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런 영업시간 제한이나 제한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금융 시스템에. 수수료도 워낙 높고요.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 암호화폐 세계 수도로 도약 준비, 리플 CEO 발언 화제라는 기사인데요. 리플의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이제 최근 열린 칸투어 주최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암호화폐의 세계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변화가 미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수도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그의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 게리 겐슬러와 이 리플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았죠. 이 소송이 오고 가고 뭐 난리가 났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해임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트럼프 때문에. 자, 이 공약 때문에 이제 그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플의 상승세도 이제 그런 이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펜실베니아 하원 법안 발의, 이 주정부 준비금 중 최대 10% 비트코인의 할당이라는 기사인데요. 펜실베니아주 하원 의원들은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펜실베니아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보유한 준비금 자산 중 최대 10%를 비트코인의 할당에 인플레이션을 해제하고 투자를 다각화하려는 취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생각보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선 공약 중에 이제 하나였던 이 부분이 벌써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법안으로 이제 발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토대가 돼서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펜실베니아주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상원과 주지사 승인을 거치면 이제 법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에도 아주 긍정적인 이러한 주들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주들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수용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했고, 플로리다는 은퇴 기금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주 연금기금 역시 1억 6,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ETF를 매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미국이 얼마나 진취적으로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런 주들의 흐름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비트코인 비축 가능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 데이비드 베일리는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SBR 설립을 통해 SBR이라는 게 이제 Strategic Business Reserve라고 해서 이 국가 비트코인 비축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이를 위해 의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규모가 이제 커져가면 아무래도 의회 승인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의회에서 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 9만 1,000달러 돌파, 10만 달러 랠리 시동이라는 기사입니다. 뉴욕 증시의 급락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홀로 상승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주동하는 게 이제 기관 투자자의 유입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민코인 뉴노멀 가능성, 장기 산업 발전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민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 도치코인을 비롯해서 굉장히 상승세가 높은 민코인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도치코인은 11월 5일 이후 약 145% 상승하며 민코인 섹터의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고, 페페나 뭐 와이프 코인, 그리고 봉크 코인 이런 주요 민코인들이 잇따라 상승세를 보이면서 민코인 섹터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민코인의 부상은 이 크립토 커뮤니티 내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고, 이 카이토 AI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가장 논의되는 내러티브는 AI, 밈, 디파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코인과 AI 내러티브가 이제 결합된 이 고트 같은 코인이 이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은 이 민코인 섹터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브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민코인의 직관성과 재미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이 토큰화된 커뮤니티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재미난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ICO를 통해서 개인들이 많은 투자가 일어났고, 그때에도 엄청난 펌핑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벤처 투자자들의 엄청난 투자들이 선행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거품이 끼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됐죠. 그런 데에 대한 반발감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민코인으로 넘어간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벤처 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이런 코인 발행에서 넘어가서 아예 벤처 투자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재미를 위한 민코인에 대해서 그 시장의 관심을 끌고 인기를 끌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뒤에 따라가는 투자자들은 그냥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사는 것일 거고, 처음에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그런 심리들은 뭐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 시작 자체는 이 탈중앙화잖아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개인들의 힘을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는 쪽으로 먼저 탄생이 됐던 건데, 갈수록 이제 중앙화된 힘의 영향력 아래서 움직이니까 그거를 이제 깨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상승세에 관한 잠깐 나온 거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토시 시대 고래 14년 만에 깨어나 비트코인 2,000개 이체라는 기사고요. 14년 동안 휴먼 상태였던 채굴 주소가 보유 중이던 이 2000 비트코인 전량을 별도의 주소로 이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제 암흑에 갇혀 있었던 이 채굴 비트코인이 갑자기 움직였다는데, 이게 어디로 움직일지 한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